두 번째 이야기는 이천 화재 참사 이야기인데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사고예요. 그래서 38명이 숨지는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천 화재 그 후라는 주제로 나경희 기자가 이번 호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화재 사고 이후에 유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4월 29일 날 이제 이천시에서 신축으로 새로 짓고 있던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네. 이제 그 이후로 한 달이 딱 되는 날이었어요. 5월 29일이. 네. 그때까지 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뭐 배보상 관련한 것도 처리가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하나도 유가족분들이 된 게 없네요. 네, 유가족분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도 상황이 나아진 게 없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그러면 청와대로 가서 우리가 항의를 하자라고 의견을 모으셔서 5월 29일 날 네. 버스를 타고 상경 투쟁을 하신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38분이나 되다 보니까 유가족분들이 한 분에 두 분씩만 타셔도 사실 70명이 그렇죠. 넘어요. 네. 네, 되게 많은 유가족분들이 계셔서 버스 2대 나눠 타시고 올라오셨는데, 네. 사실은 청와대 앞을 가볼 일이 잘 없잖아요. 서울에 그렇죠.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청와대 맞아요, 앞을, 네. 사실 저도 기자를 시작하면서 처음 가본 건데, 네. 그래서 이분들은 너무 처음이고, 버스 기사분도 당황해서 처음이고, 그래서 네. 계속 거길 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청와대 앞을. 네,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가는 과정을 몰라가지고 길을 모르셔가지고, 되게 우여곡절 끝에 내리셔서 이제 피켓도 드시고 영정을 준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향소에 있는 영정은 좀 큰 사진이고 따로 작은 사진을 마련하셔가지고 목에다가 각자 걸고 기자회견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천 화재가 지금 한 달여 정도 지났어요. 네. 그래서 화재 이후에 지금 사태가 어떤 식으로 수습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수습이라고 할 게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한 달이 됐는데도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아니 너무 묻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전 자꾸 들어요. 네, 일주일만 지나도 갑자기 기사가 확 없어져가지고 사실 거의 40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그리고 아직까지 병원에는 4분의 중환자분이 입원해 계시거든요. 아직도. 네네. 그래서 사실 42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사실 산재 사고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숫자인데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사실 저도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사고가 막 났을 당시에는 되게 많은 정치인들이 찾아왔어요. 엄청나게 큰 화분도 갖다 놓고 근조화환도 가져다 놓고 대체로 늘 그렇죠. 네,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어가고 도울 수 있는 일 다 돕겠습니다라고 했고, 저도 그 옆에서 그 말을 많이 들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한 달이 지난 후에는 발길이 거의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화환들이 잿빛이에요. 꽃이 다 시간이 지나고 시들어서. 네,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보시기에도 그 시간 흐름이 느껴지는 거죠. 다 시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보면 약간 꽃무덤처럼 느껴질 정도로. 근데 이제 새로운 꽃은 올라와 있지 않고 그냥 시든 꽃만 계속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4차례나 합동 감식을 들어갔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원인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았고, 이제 경찰들은 유가족들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또 경찰 측에서는 그렇다고 이거를 수사 중인데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유가족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이든 뭐 수사기관이든 뭐 사고에 책임이 있는 회사에게든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에서도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족들만 애가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시공을 주문했던 발주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물류창고를 지어달라고 주문을 냈던 쪽이죠. 그러니까 시공사는 이제 공사를 직접 하는 쪽이고, 그 공사를 해달라고 주문을 한 쪽이 발주사인데, 그 발주사가 한익스프레스라는 곳이에요. 한익스프레스? 네, 한익스프레스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입장은 40분 정도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다 외주를 줬다는 거죠. 네, 외주 청구. 그래서 외주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 관리를 감시할 그 감시 업체도 외주를 줬고, 그거를 공사를 직접 해야 하는 공사 업체도 외주를 줬기 때문에 진짜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는 얘기인 그러니까 거죠. 돈도 다 넘겼고 다 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직접 관여해서 한 건 없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사실 그 말이 살짝
맞지는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 매주 수요일마다 예. 그 한익스프레스 측에서도 사실 공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럼요. 매주를 그럼요. 했기로서니. 예. 그래서 그 수요일 오후 2시마다 관계자가 현장에 찾아와서 회의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돌아가는 상황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미진하다 싶으면 뭔가 지시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하지만, 그러니까, 서류 계약상으로는 본인이 모든 거를 다 이름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수사 결과가 명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아무것도 책임질 수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굉장히 답답하겠어요. 듣는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네, 유족들은 네. 오죽하겠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다 모두가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되게 답답해하시고 그럼요. 사실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라도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낼 사람이 지금 그쵸, 없는 상황이고 맞아요.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생계가 이렇게 막 넉넉하신 분들은 많이 안 계세요. 네.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셔야 네, 되는 네, 분들도 많으시고 가족분들도 사실 가장이었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 분향소에 묶여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부양해야 될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집과 분향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으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본인들도 너무 힘들어 하시기 네, 때문에 네, 네. 이게 언제까지 이걸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배보상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척이 있나요? 배보상 관련해서는 네. 일단 발주사 측인 한익스프레스에서 36일 만에 처음으로 조문을 왔어요. 분향소가 차려진 다음에 네, 한 네, 번도 네. 오지 않았다가 네. 이제 6월 3일 날 처음으로 이제 분향소에 와서 조문을 하고 근데 그 조문도 한 5분 만에 끝났거든요. 빠르게 조문을 마치고 네, 빠져나갔다. 네. 아침에 굉장히 아무도 없는 아침에 일부러 그때 왔군요. 사람 별로 없을 때. 와서 단독했어요, 가 있다가. 그게 나경희 기자 단독이에요? 네, 저희 놀랍지만 대단한데요. 기자가 거기 없어서. 네, 분향소에 있기만 해도 그냥 단독인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기자들이 워낙 또 취재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이 상황을 사실 기자들이 좀 지켜봐 줘야 네, 네, 네. 상황이 끝나는데 도움이 될 텐데 네.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사실상 나경희 네. 기자 혼자만 거기 있었던 거군요. 네, 나경희 기자 그날은- 계속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천에 지하철이 됩니다. 지하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네네. 일반 조문도 받고 있네요. 네, 일반 조문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도 마음이 쓰이신다. 그러게요, 네, 한번 유가족분들에게 방문해 뭔가 주시면. 지지를 해주고 싶다 하고 싶은 서희 분들은 체육관이죠. 네, 이천 서희 청소년 체육관이고요. 이천 경강선에서 역에서 내리셔서 버스를 타시면 되고요. 택시 네. 타도 거의 기본 요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네네네. 조문을 좀 가주시면 그러게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가주시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당신들이 네.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네. 시민들이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네. 가까이 계시는 분들을 좀 네네네. 이제 한 번씩 이게 뭐랄까 지지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방문해 주시면은 네, 네.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슬픈 어쨌든- 단독이죠, 사실. 맞아요. 네. 슬픈 단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한익스프레스 관계자가 찾아와서 조문을 빠르게 하고 근데 유가족분들과는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게 합의가 어떤 합의였냐면 여기 이제 영정들이 다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흥분을 하실 것 같아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하자. 다른 조용한 곳에 가서라고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나만 하고 빠르게 빠져나가서 다른 곳에서 이제 배보상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첫 번째 면담인 거고 아마 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그렇죠. 또 30 필요할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야 지금 첫 번째로 첫 면담을 한 번째로, 거잖아요. 네, 네. 이제 조문을 와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첫 조문이었던 셈이었죠. 네. 네. 참사가 일어난 지 지금 한 달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조차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뭐 그 서희체육관에 네.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방문해 주십사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잊지 않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유족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네. 되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건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이 유가족분들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나경희 기자 수고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